일본이 C19 감염증으로 대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료들의 일처리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관련 문제점들이 속출하자 이를 시정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고, 일본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 관련해서도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땀을 흘리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스가 내각이 디지털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기에는 역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피커TV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스가 내각이 디지털화와 개혁을 국정 과제로 내건 가운데 정관계의 구태의연한 업무 처리 방식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인 체인지를 보면 일본의 각 중앙행정기관을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완전히 닫고 긴급 업무는 텔레워크로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최근 제기됐습니다. 현재 찬성한 이들은 수천 명 수준으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청원 이유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청원자인 컨설팅 업체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C19 감염증이 확산한 후 올해 3월에서 5월 국가 공무원의 업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6월에서 7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는데, 여기서 장시간 노동과 디지털화 정체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과의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이 팩스에서 이메일로 바뀌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86.1%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혹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응했습니다. PC로 작성한 문서를 출력해 팩스로 보내면 수신자가 이를 받아 다시 시스템에 입력하는 비효율적인 관습이라고 워크라이프 밸런스는 평가했습니다. 조사에 응한 농림수산성의 한 30대 공무원은 이메일로 보낸 것과 똑같은 자료를 팩스로 다시 보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경험을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에게 현안을 설명하는 방식이 전화나 온라인 대화로 바뀌었느냐는 물음에도 83%가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내각부의 한 40대 공무원은 긴급사태 선언 중에는 기본적으로 텔레워크였지만 국회의원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으며, 20대 재무성 직원은 온라인화가 전혀 진전하지 않아 산밀 상태에서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15명 이상이 회의실에서 무릎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아 설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응답자의 36.7%는 3월에서 5월 가장 바쁜 달의 실제 초과 근무 시간이 100시간을 넘었다고 밝혔고, 또한 소수이기는 하지만 초과 근무를 300시간 넘긴 이들도 있었습니다. 대면 협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질의도 장시간 근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총리나 강요에 대한 질문을 국회에서 해당 회의가 열리기 이틀 전까지 통보하도록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보다 늦게 질의서가 도착해 담당 공무원이 심야까지 대기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부처의 비효율적인 장시간 노동은 30세 미만의 젊은 남성 관료들의 불만을 증폭시켰습니다. 니온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30세 미만 남성의 14.7%는 이미 사직을 준비 중에 있거나 몇 년 안에 그만둘 것이라고 답했고, 정년 전에 그만두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많은 이들이 적은 수익과 장시간 노동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은 관료들의 불필요한 초과근무 수당과 관련된 엄청난 세금 낭비로 이어졌습니다. 청원자인 컨설팅 업체 워크라이프 밸런스는 사람의 노동 시간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일본 정부의 발상에서 혁신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비효율적인 노동력 착취는 국가를 담당하는 인재의 유출과 질적 저하를 야기시켜 국가 경쟁력을 낮추고 나아가 국력 저하로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점은 이 모든 것이 관료들의 비리의 온상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일례로 예산 선택의 필수적인 공개 정보 작성에 대량의 실수가 발각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일처리를 위해 직원들이 밤샘 작업과 초과 근무를 하고 있지만 수작업을 추구하다 보니 지출액 관련 실수도 많았고, 이 외에 많은 오류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실수인지 고의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행정상의 오류로 적어도 2,600개 이상의 기업이나 단체의 법인 번호가 잘못 기재된 것이 밝혀지면서 예산 투명화에 대한 관료들의 의식이 낮다는 것이 노출됐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환경부는 국립공원과 세계유산을 살린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에 사용되는 600만엔의 지출액을 6조엔으로 작성하는 등 국방 예산을 웃도는 규모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직원들이 관련 서류들을 들고 여러 명의 상사들을 찾아다니며 며칠에 걸쳐 도장 승인을 받고 관련 내용을 팩스까지 보내면서 확인하면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실시하는 각종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내는 사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정을 알면서도 눈 감아준 당국자가 있는가 하면 수사기관이 강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처벌을 우려해 자진 반환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1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C19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를 위해 사무실이나 상가 등의 월세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임차료 지원 급부분 관련 업무를 하는 한 직원이 자신이 처리한 부정수급 사례를 언급하며 부정을 도와준 것 같아 계속 마음에 걸린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속화 급부금은 C19 감염증이 확산한 가운데 휴업 영업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사업을 계속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지급하는 200만엔 한도의 지원금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토지나 건물을 빌려 쓴 사업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필 문서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이 직원은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료 지원을 신청한 한 남성은 처음에 왔을 때와 두 번째 왔을 때 사업장의 주소와 임대인의 이름이 서로 달랐으며 관련 증명 서류가 모두 자필로 작성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정보 입력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은 이 직원이 서류의 계약기간 등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자 남성이 그 자리에서 고쳐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남성은 지원금을 준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직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다수가 부정을 느끼지만 신청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막을 수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직원은 정식 서류를 갖춰서 제대로 지원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반면 증명 서류가 없다고 주장하면 조회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심사를 통과한다며 제도의 허점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속화 급부금을 부적절하게 받았다며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례가 6,000건을 넘었고 751건은 이미 반환이 완료돼 7억 9,200만엔이 환수됐다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최근 밝혔습니다. 반환하겠다고 신청한 이들은 착오로 인한 이중 신청, 숫자 입력 오류, 급부금 신청 후 폐업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진 반환 신청이 이어진 것은 부정 수급이 이어지면서 당국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근에는 부정 수급자를 수사기관이 체포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지난달 21일까지 전국 13개 지역 경찰본부가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 등으로 55명을 체포하고 6명을 서류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보이며 실제로 부정 수급자를 전부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가 정권이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방식 개선에 나서겠다고 계획한 상황에서 어설픈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관계의 해묵은 관행이 원하는 대로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